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6일 날 상원 의장으로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관하는 마이크 펜스 대통령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3일자 게이트웨이 펀디트의 짐 호퍼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근거한 선거인단 추천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합주들은 주정부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주의회의 선거 결과에 기초한 선거인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1월 6일 날 선거인단의 운영과 관련한 통념을 크게 깨뜨리는 놀라운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은 헌법 변호사인 이반 레클린이 12월 22일 날 메모 형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펜스 카드 작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슨 보고서인가 긴가 민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통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이견을 제시하는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당한 설득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보고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압축해서 일부분만 소개하기로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의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결론 파트에서 저의 의견을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반 레클린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미국 헌법과 법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부정하게 인정된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수령하기를 거부한다. 리시빙입니다. 12월 23일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투표 사기가 일어난 바이든 후보를 승인한 6개 경합주의 주 국무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알릴 것이다. 나는 법적으로 지명된 선거인단의 인정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투표 사기 때문이다. 정명한 각 국무장관에게 그가 법적으로 선임된 선거인단이나 그들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통지할 것이다. 수령하지 않고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또한 해당 주의 주 국무장관에게 2021년 1월 6일 이전에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선임된 선거인단과 그들의 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평등보호조항 제3조 등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선임된 선거인단과 그들의 표를 보내줄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각 주의 경합주의 주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 국무장관이 모든 선거 운용을 관장했습니다. 다음 또 계속됩니다. 모든 주의회는 자신이 선거 권한을 위임한 주정부가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기본적으로 유권자에게 정직하고 사기 없는 선거를 요구한다. 따라서 상원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의 의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임명된 선거인들로부터 어떤 투표 인정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 국무장관이 무리한 방식으로 미 연방의회에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선거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선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계속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 각 주정부는 의회가 지시하는 대로 선거인 수를 임명해야 된다. may elect입니다. 의회가 지시하는 대로 선거인 수를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각 주의 의회가 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정부의 그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했는데 주정부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는 것이 이번 2020년도 미국 대선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은 수정헌법 제14조로서 이 법은 각 주는 관할권 내에 어떤 개인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른바 평등보호조약을 이야기합니다.
왜 상원의장 겸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법적으로 불충분한 주 선거인단을 접수할 수 없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6개 경합주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이 짝짝꿍이 돼서 만들어낸 선거 결과를 왜 상원의장이자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가? 접수할 수 없는가? 리시빙할 수 없는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각 주 정부는 의회가 지시하는 대로 선거인 수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주들이 경합주들이 미국 상원 및 미국 기록보관소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한 문서들, 즉 선거인단 관련 문서는 합법적이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선거 결과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네바다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은 합법적이고 허용되는 투표 증명서와 목록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 제2조, 미국 수정헌법 조항 14조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선거 결과에 바탕을 둔 불법적인 선거인단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로 미 연방의회에 1월 6일 날 개표를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계속됩니다. 주와 연방당국은 11월 4일 이후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민사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실체라기보다도 절차적으로 기각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선거 관련된 그런 소송의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도 절차적 정당성, 개표를 중지시켜달라, 발표를 중지시켜달라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다시 계속됩니다.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은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관한 행정명령 13848에서 나온 모든 기밀정서와 평가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원의장은 선거인단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통령은 법무부, 각 선거구 임명 담당자, 미 연방수사국 현장 사무소, 미국 변호사 사무소, 미 연방 우체국 검찰총장, 미국 6개 주 및 8개 시에서 진행 중인 연방범죄 수사 관련 연방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의 모든 요인들은 부통령이 연방정부의 대표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선거인단의 수령, 리시빙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주의회가 가능한 빨리 그가 지시한 방식으로 임명된 선거인단에 대한 증명서와 목록을 보내도록 각 주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하고 큰 힘을 갖고 있다. 누가?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이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념은 각 주의 주지사가 결정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보내면은 그 연방의회에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것이 의제가 제시가 되면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가운데서 이의제기 오브젝션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이의 심사를 각각 상원과 하원이 나누어서 회의하고 거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그 이의를 두 개 다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경합주의 주지사가 제공한 그런 선거인단이 전체 합계에 합산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변호사가 제시한 방법은 통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념과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통념은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지만 회의만 주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게 통념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헌법과 수정헌법에 따라 상원의장은 1월 6일 회의 개최에 앞서서 각 주가 보낸 선거인단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연방의회에 도착한 각 주의, 특히 경합주의 선거인단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적법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선거의 바탕을 둔 건가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상원의장이자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이 들면은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은 각 주의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장관에게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각 주의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각 주에서 주의원들의 통과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정부가 작성한 선거인단은 주의회, 경합주의 경우는 발목이
잡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 국무장관과 주지사가 주정부가 주도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연방의회에 이를 6일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경합주의 주의회는 불법 선거로 인한 불법 결과물을 승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서티피케이션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더 결론으로 압축하게 되면 마이크 펜스가 의제에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합주의 주정부가 제시한 선거인단이 불법 선거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의제 자체 올리지 않고 배제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위력적인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미국의 쟁쟁한 미국의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일이 끝나는 1월 20일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내보내고 국방장관을 내보내고 사면권을 허용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도 있죠.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법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은 권한을 미국의 부통령이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든다면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결이 들 수 있으면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 내용을 제가 보면은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합중국의 부통령인 그리고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가 어쩌면은 1월 6일 날 대통령 결정에 결정적인 그런 권한을 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